한국 무기? 어허! 미군이 그딴 걸 왜 씁니까? 미 국방부의 폭탄 발언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란과의 전면전을 앞두고 방공망 미사일이 다 떨어진 미국. 미군이 몰살당할 위기에도 로비에 눈이 멀어 한국산 무기 도입을 거부했죠. 하지만 단 72시간 뒤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수만 명의 미군 청년들이 고기 방패가 될 절체절명의 순간 한국의 천궁2 미사일 수천 발이 중동에 도착한 겁니다. 한국 덕분에 수만 명의 목숨을 지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트럼프가 한국에 SOS를 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장관님, 우리 병사들이 죽습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국방장관의 시선은 제가 아니라 맞은편의 사성 장군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클리퍼드 로구드, 합참 군수사령관이자 펜타곤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가진 대장이었죠. 로구드가 팔짱을 낀 채 콧방귀를 뀌더군요. 저는 로버트 켈러헨입니다. 미 국방부 군사전략연구소장, 중장. 이라크 전선에서 훈장을 달고 35년간 이 나라의 방어 전략을 설계해온 군인이에요. 그런 제가 긴급회의실 한복판에서 간청을 해야 했습니다. 2026년 2월 26일 새벽, 펜타곤 최고위 지하 벙커, 테이블 위에는 국방장관이 던진 요격 미사일 재고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사드와 SM-3 합산 600발 미만. 이란의 수천 발짜리 벌떼 타격이 시작되면 방패 없는 중동 기지에 수만 명이 그대로 죽는 겁니다. 저는 답을 들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계약 3시간 만에 수천 기를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제가 브리핑 스크린에 그 이름을 띄우자마자 로구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켈러헨, 자네 지금 정신이 있는 건가? 대한민국이라고? 로구드의 목소리가 벙커 벽을 때렸습니다. 굵은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가리키며 코웃음을 치더군요. 하청 국가한테 미합 중국의 방패를 맡기자는 소리를 장관 앞에서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청 국가. 로구드의 머릿속에 대한민국은 여전히 80년대 미군 원조나 받던 빈민국이었어요. 35년간 전장을 누빈 제가 왜 이 자리에서 굴욕을 감수하며 발언하고 있겠습니까? 테이블 위에 펼쳐진 그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사드 324발, SM-3 261발, 숫자가 눈에 박혔어요. 저 숫자 하나하나가 중동에서 방패 없이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을 23살, 24살짜리 미군 청년들의 목숨이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전개하고 있다는 첩보가 1시간 전에 들어왔어요. 시간이 없었죠. 장관님, 제 브리핑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저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대한민국 천궁2 및 LSAM 긴급 천기 공수 계획. 제가 지난 석 달간 한국 측과 극비리에 준비해온 작전안이었어요. 스크린에 한국의 지하 생산기지 위성 사진이 뜨자 국방장관의 눈이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핵심 수치를 짚어가며 설명을 이어갔죠. 미제의 10분의 1 가격, 1.5배 빠른 대응 속도, 나토 기준을 초월하는 불량률 0.01% 미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물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계약하면 3시간 안에 수송기에 실어 중동으로 보낼 수 있는 수천 기의 완성품 재고. 로키드 마틴에 발주하면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2년이면 우리 병사들은 벌써 관속이에요. 국방장관이 테이블에 손을 짚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켈러헨, 그 실물 재고 수치는 검증된 건가? 대답하려는 순간 로구드가 먼저 움직였어요.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더니 성큼성큼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결제판을 낚아채더군요. 그리고 한가운데를 양손으로 잡고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쩍 하는 소리가 벙커 안에 울렸어요. 이딴 종이 쪼가리로 미합 중국의 방어를 장난질하지 마라. 켈러헨. 로구드가 찢어진 종이를 제 발밑에 내던졌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어요. 계급장의 무게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걸 그 순간 뼛속까지 느꼈죠. 사성 장군이 삼성 장군의 제안서를 물리적으로 파기한 겁니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장성들은 숨소리조차 죽였어요. 그때 로구드 등 뒤에서 누군가가 움직였습니다. 양복 차림의 민간인이었어요. 빅터 스탠턴. 로키드 마틴의 수석 로비스트였죠. 이 최고위 군사 벙커의 민간. 로비스트가 앉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펜타곤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스탠턴이 가죽 서류철에서 꺼낸 문서를 국방장관 앞으로 슬쩍 밀어 넣었어요. 미제 패트리어트 추가 예산안. 납기 2년.
금액은 천문학적이었죠. 중동에서 우리 병사들이 죽어가는 와중에 2년 뒤에 나올 무기의 예산을 통과시키겠다는 겁니까? 주먹이 떨렸습니다. 서류 쪼가리와 썩어빠진 정치질이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었어요. 저는 발밑에 떨어진 찢어진 제안서를 내려다봤습니다. 35년의 군 경력, 이라크에서 받은 훈장 3개. 이 별 3개가 순간 아무 의미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보내온 데이터가 아직 제 태블릿 안에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 장비의 화면을 켜고 한국 스마트 공장의 실시간 위성 생산 로그를 브리핑 스크린에 직접 연동했습니다. 무인 자동화 라인에서 천궁2가 조립되어 나오는 실시간 영상, 생산 수량 카운터가 분 단위로 올라가는 로그, 완성품, 경납고에 도열한 수천 기의 요격 미사일 위성 사진. 스크린이 환하게 켜지자 국방장관의 눈동자가 확대됐어요. 장관님, 이건 보고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돌아가고 있는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저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준비가 끝나 있어요. 우리가 결정만 내리면 됩니다. 국방장관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찰나였어요. 쿵, 갑자기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벙커 안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졌어요.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졌죠. 고개를 돌리자 로그드가 벽면 주 전원 패널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뽑아낸 전원 코드가 들려 있었어요. 사성 장군이 펜타곤 브리핑룸의 전원을 물리적으로 차단한 겁니다. 저 데이터는 주한미군 예산 탄핵이용으로 조작된 쓰레기야. 로그드가 어둠 속에서 선언했습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주한미군 쪽에서 자기네 예산 확보하려고 한국 업체랑 짜고 부풀린 수치라고. 이런 걸 근거랍시고 내밀다니. 켈러엔, 자네 군사재판감이야.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다른 장성들의 침묵이 벽처럼 느껴졌어요.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로그드의 별 4개와 스탠턴의 로비 자금이 이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죠. 국방장관조차 다시 의자에 등을 기대며 입을 다물었어요. 비상등 불빛 아래서 로그드가 천천히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산 도입은 검토 불가. 패트리어트 추가 예산안을 우선 처리한다. 그 한마디에 테이블 위에 장성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굴복이었죠. 저는 꺼진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화면에 떠있던 한국의 생산 라인, 분 단위로 올라가는 카운터, 도열한 수천 기의 실물 요격탄, 전부 어둠 속에 묻혀버렸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장성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는 동안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찢어진 제안서 조각이 발밑에서 비상등 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종이 위에 적힌 대한민국이라는 세 글자가 이 벙커 안에서 유일하게 우리 병사들을 살릴 수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한 채 서 있어야 한다는 게 35년 군 생활 중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고 허리를 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서류가 찢어지면 다시 쓰면 돼요. 스크린이 꺼지면 현장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 꽉 막힌 사성 장군의 눈앞에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을 직접 들이밀어야 했어요. 주먹 안에서 손톱 자국이 욱신거렸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수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납덩이 같았습니다. 복도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장성들이 삼삼오오 흩어지는 사이 로그드가 스탠턴과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반대편 복도로 사라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찢어진 제안서 조각 2장을 주머니에 넣고 나온 게 전부였죠. 35년 군 경력 중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힌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분한 건 제 자존심이 아니었어요. 중동에 있는 장병들이었습니다. 카타르 아루데이드 기지에만 10,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이라크 아인아라사드 기지, UAE 알다프라 기지까지 합치면 수만 명입니다. 이 시각에도 이란 혁명수비대의 발사대, 정계 첩보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류로 안 되면 몸으로 증명해야 했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이미 불이 꺼진 긴급회의실을 향해서요. 국방장관이 아직 보좌관들과 함께 회의실 안에 남아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비상등 불빛 아래서 국방장관이 고개를 들었어요. 켈러엔 중장, 회의는 끝났네. 장관님, 저는 책상 앞에 바로 섰습니다. 한국 현장을 직접 보십시오. 위성 사진도, 로그 데이터도 다 필요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실물이 있는지 없는지, 요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제일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국방장관이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로구드 대장이 반대한 건 자네도 봤잖나. 합참 군수사령관이 도입 불가를 선언한 안건을 내가 뒤집으면 이게 얼마나 시끄러워지는지 알 텐데. 알고 있었죠. 펜타곤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사성 장군의 반대는 사실상 거부권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이라 해도 합참의 공식 반대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의회 청문회감이에요. 로구드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렇게 거침없이 제 제안서를 찢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로구드 대장도 함께 가게 하십시오.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이게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한국 현장에서 로구드 대장이 직접 검증하는 겁니다. 로구드 대장이 인정하면 아무도 반대 못합니다. 부정하면 그건 그것대로 끝이고요. 국방장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틀리면 군사재판을 받겠습니다. 계급장 반납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맞으면 우리 병사들이 삽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로구드였어요. 보좌관에게서 제가 국방장관 앞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쫓아온 게 분명했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켈러엔, 이건 항명이야. 회의는 종결됐어.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알기나 하나? 항명이 아니라 병사들 목숨을 구하려는 겁니다. 로구드 대장.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로구드가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좋아. 그렇게까지 매달리고 싶다면 군사재판에 넘기지. 삼성 장군이 사성 장군의 결정을 뒤엎으려 했다. 이거 꽤 볼만한 재판이 되겠는데. 저는 왼쪽 가슴에 별 3개의 손을 가져갔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운 금속에 닿았어요. 35년이었습니다. 이라크 전선에서 흙먼지를 삼키며 달고 아프간 산악지대에서 피를 흘리며 달았던 별이에요. 이걸 때는 순간 저는 그냥 늙은 군인 하나가 됩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눈을 감으면 카타르 기지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 23살짜리 병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방패 없이 미사일을 기다리는 아이의 눈빛이요. 뜯었습니다. 별 3개를 한꺼번에 떼어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탁 하는 소리가 비상등 불빛 아래서 비정상적으로 크게 울렸습니다. 로구드의 표정이 굳었어요. 국방장관이 의자에서 등을 떼며 몸을 일으켰죠. 군사재판이든 뭐든 하십시오. 하지만 그 전에 한국 현장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저는 테이블 위에 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경력 35년 전부를 겁니다. 이게 도박인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애들 수만 명의 목숨보다 무거운 별은 이 세상에 없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방장관이 테이블 위에 계급장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바로 그때 보좌관이 문을 열고 급히 들어왔습니다. 손에 붉은색 기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서부 지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대 추가 12기를 전개했다는 긴급 첩보였습니다. 국방장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죠. 파견을 승인한다. 국방장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켈러엔 중장과 로구드 대장, 양측 모두 한국 현장 검증에 투입한다. 48시간 내에 결과를 보고하라. 로구드의 눈이 번뜩였어요. 저는 그 눈빛의 의미를 즉시 읽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계산이었죠. 로구드가 입꼬리를 올리며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장관님. 제가 직접 가서 저 한국산 짝퉁이 미천을 낱낱이 까발리겠습니다. 로구드가 주머니에서 위성 전화기를 꺼냈어요. 핸드릭스를 데려가죠. CIA 첨단 무기 분석관이면 조작 여부를 현장에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거기다 국방부 공보팀도 대동하겠습니다. 한국 방산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을 전 세계에 생중계할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CIA 분석관까지 끌고 간다는 건 한국 측의 데이터에서 티끌만한 흠집이라도 나오면 즉석에서 매장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공보팀 동행은 더 노골적이었죠. 한국 방산의 실패를 카메라 앞에서 공개 처형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로구드는 한국을 짓밟을 완벽한 무대를 세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실력을 믿었거든요. 석 달간 극비리에 교환한 데이터, 위성으로 확인한 지하 생산기지의 규모, 나토 기준을 초월하는 시험 성적서. 전부 진짜였어요. 현장을 보면 압니다. 아무리 편견에 찌든 사성 장군이라도 눈앞에서 하늘이 찢어지는 굉음을 들으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죠. 2시간 뒤 앤드루스 공군기지 C-17 글로브 마스터 수송기 한 대가 활주로에서 엔진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동체 안으로 올라타자 금속 벽면에 냉기가 확 밀려왔어요. 로고드가 맨 앞줄 좌석에 앉으며 위성 전화기를 귀에 갖다 댔습니다.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스탠턴이었죠. 걱정 마. 내일이면 한국 방위산업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겠어. 로고드의 목소리가 수송기 내부에 울렸습니다. 숨기려는 기색조차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듣기를 바라는 것 같았죠. 자신감에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수송기 뒤편 화물칸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보안 노트북을 열고 급비 암호 통신 채널에 접속했습니다. 수신자는 대한민국 국방부 군수사령관 백승일 중장. 석 달 전부터 교신해온 한국 측 현장 책임자였죠.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모든 것을 열어달라고. 지하 기지, 생산 로그, 실물 경납고, 전부 다.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달라고. 미군 사성 장군이 직접 갑니다. CIA 분석관도 동행합니다. 한 점의 의심도 남기면 안 됩니다. 라고 썼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수송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등이 좌석에 밀착되며 기체가 하늘로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빈 가슴을 내려다봤어요. 별 3개가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죠. 2026년 2월 26일 새벽, 미합 중국 중장 로버트 켈러에는 별도 없이 한국행 수송기에 올랐습니다. 펜타곤의 오만함을 깨부수려면 그 꽉 막힌 사성 장군을 멱살 잡고 대한민국 현장으로 끌고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수송기 엔진 소리가 동체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14시간이 시작됐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한국의 지하 50m 어딘가에서 쏟아져 나올 진실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었거든요. 착륙 충격이 좌석 벨트를 파고들었습니다. C-17의 거대한 동체가 활주로 위에서 비명을 지르듯 감속했어요. 창문 너머로 한국의 산등성이가 보였습니다. 낮은 구름이 깔린 2월 말의 하늘이었죠. 14시간을 날아왔는데 몸보다 머리가 더 무거웠어요.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요. 수송기 램프가 내려가자 찬 바람이 화물칸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활주로 끝에 한국군 호송 차량 4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군용 짙은 녹색, 번호판도 없는 차량들이었죠. 저는 계단을 내려서며 가슴의 빈자리를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별이 없었어요. 워싱턴에서 테이블 위에 내던지고 온 채였죠. 로고드가 제 뒤에서 내려왔습니다. 코트 깃을 세우며 주변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이게 한국 방산의 자랑이라는 기지인가? 산골짜기 한복판이잖아. 로고드 옆으로 마크 핸드릭스가 따라 내렸습니다. CIA 첨단 무기 분석관. 48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한 손에는 펜타곤 위성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 연동되는 전용 스캐너를 들고 있었죠. 로고드가 한국 방산의 조작을 잡아내라고 데려온 사냥개였습니다. 핸드릭스는 아무 말 없이 스캐너의 전원을 켰어요. 녹색 표시등이 깜빡였습니다. 호송 차량 옆에 2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백승일 중장과 서동환 국장이었어요. 백승일 중장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군복 위로 두꺼운 야전 점퍼를 걸쳤는데 차가운 바람에도 미동조차 없었어요. 태산이라는 표현이 딱 맞았죠. 서동환 국장은 안경 너머로 우리 일행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로고드의 사성 계급장, 핸드릭스의 스캐너, 공보팀의 카메라 장비까지 전부 확인하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백승일 중장이 영어로 말했어요. 억양이 거의 없었습니다. 차로 40분 거리입니다. 이동하시죠. 로고드가 악수도 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어요. 저는 백승일 중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시선 교환이었지만 그 안에 석 달간의 극비 교신이 전부 담겨 있었죠. 백 중장이 미세하게 턱을 끄덕였어요. 준비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차량이 산길을 올랐습니다. 포장된 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구간이 시작되자 차체가 흔들렸어요. 로고드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산속에 초라한 조립 창고 하나 세워놓고 우리한테 보여주겠다는 거 아닌가. 전형적인 후진국 쇼야. 핸드릭스가 조용히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펜타곤 위성으로 촬영한 이 지역의 지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중이었죠. 저는 그 화면을 곁눈질로 봤습니다. 지표면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숲과 바위뿐이었죠.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진짜는 땅 아래에 있었거든요.
40분이 지나자 차량이 멈췄습니다. 산 중턱의 평범한 콘크리트 구조물 앞이었어요. 간판도 없었습니다. 경비 초소 하나, 그리고 이중 철조망. 로고드가 차에서 내리며 구조물을 올려다봤어요. 이거 하나가 끝이야. 여기서 수천 기를 만든다고? 백승일 중장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조물 옆에 철문으로 일행을 안내했어요. 철문 안에는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군용 규격, 수송 차량 한 대가 통째로 들어갈 크기였죠. 저는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석 달간 위성 사진으로만 봤던 그곳에 실제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하강이 시작됐어요. 층수 표시가 없었습니다. 대신 깊이 계측기가 미터 단위로 올라갔죠. 10m, 20m, 30m. 로고드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변했어요. 팔짱을 풀었습니다. 40m. 핸드릭스가 태블릿에서 눈을 떼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50m.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짙은 화약 냄새, 금속의 차가운 내음, 그리고 기계 윤활유의 날카로운 향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축구장 10개를 이어붙인 규모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컸을 수도 있어요. 시야의 끝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천장 높이만 해도 20m는 좋게 돼 보였습니다. 그 거대한 공간 전체가 형광 조명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기계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100% 무인 자동화 조립 라인이었죠. 로봇암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궁투의 동체가 컨베이어를 타고 흘러가면서 각 공정마다 정밀하게 부품이 결합되어 갔어요. 레이저 정렬 장치의 붉은 점이 동체 표면을 훑고 옆에서 대기하던 로봇암이 밀리미터 단위로 추진체를 삽입했습니다. 소리가 일정했어요. 기계적이고 정확하고 쉼 없는 리듬이었죠.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것 같았습니다. 로고드가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어요. 3초, 5초, 10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사성 장군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갈라지는 첫 번째 균열이었죠. 어차피 빈 껍데기만 세워둔 전시용 창고겠지. 로고드가 목소리를 억지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아까와 톤이 달랐어요. 약간 갈라져 있었죠. 로고드가 고개를 돌려 핸드릭스를 봤습니다. 전부 스캔해. 하나도 빠짐없이. 전시용 목업인지 실물인지 밝혀내. 핸드릭스가 고개를 끄덕이고 스캐너를 들어 올렸어요. 바로 그때 한쪽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권기택 소장이었어요. K방산 지하 생산기지 총괄 책임자. 머리가 반백이고 손마디가 두꺼웠습니다. 30년간 한국 미사일 개발의 명운을 지켜온 사람이었죠. 권 소장의 눈이 로고드의 사성 계급장을 스쳤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시선이 곧장 저에게로 왔습니다. 켈러엔 중장,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권기택 소장이 저와 악수를 했어요. 소나기 힘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등 뒤를 향해 무전기를 들었어요. 중앙통제실, 제1구역 실물 경납고 방폭문 전면 개방하라. 보안 등급 해제, 전 구역 관람 허가. 무전기 너머로 짧은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쿵 하는 저음이 발밑에서 울렸어요. 지하 50m 깊이의 안반이 진동했습니다. 조립 라인 너머 100m쯤 떨어진 곳에 거대한 방폭문이 있었어요. 두께가 8m는 좋기, 배 보이는 철문이 천천히 양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압 장치의 굵은 신음 소리가 동굴 전체를 채웠죠.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 너머의 광경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어요.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와 직접 눈으로 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경납고 안에 출격 대기 상태의 천궁2와 LSAM이 도열해 있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천 기, 전부 조립이 끝나 발사관에 장착된 상태였죠. 녹색 LED 표시등이 일제히 전멸하고 있었어요. 실전 투입 준비 완료를 뜻하는 신호였습니다. 로고드의 무릎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저는 봤습니다. 사성 장군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옆에 난간을 잡는 거려. 펜타곤의 텅 빈 무기고가 머릿속에 겹쳤을 겁니다. 미국은 600발도 안 되는 재고로 수만 명의 목숨을 걱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하 50m의 수천 기를 실전 대기 상태로 쌓아두고 있었으니까요. 스캔 시작합니다. 핸드릭스가 도열된 미사일 사이로 걸어 들어갔어요.
스캐너를 들고 무작위로 바코드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천궁2 동체, 삑. 화면에 펜타곤 위성 데이터베이스와의 대조 결과가 떴어요. 두 번째, 삑. 세 번째, 삑. 핸드릭스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10번째까지 스캔하는 동안 핸드릭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20번째를 넘기자 핸드릭스가 걸음을 멈추고 로구드를 돌아봤습니다. 로구드 대장님. 핸드릭스의 목소리에 감정이 빠져 있었어요. 데이터만 말하는 사람 특유의 건조한 톤이었죠. 스캔한 전수, 일련 번호, 생산 로그, 품질 인증 코드 전부 펜타곤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 일치합니다. 목업이나 전시용 더미는 단 한 기도 없습니다. 100% 실전 투입 가능한 진품입니다. 경납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기계의 리듬만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로구드가 핸드릭스를 노려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어요. 그리고 다시 열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고철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 로구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까의 호통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도끼가 서려 있었죠. 이게 진짜 날아가서 표적을 잡는지 실전 성능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 권기택 소장이 로구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간 미사일을 만들어 온 사람의 눈이었어요. 모욕에 흔들리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죠. 보여드리겠습니다. 권 소장이 짧게 말했어요. 백승일 중장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로구드를 정면으로 마주 보며 입을 열었어요. 100번의 보고서보다 하늘을 찢는 한 번의 굉음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서해안 해상 사격 훈련장으로 이동하시죠. 로구드가 백중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사성 장군이 삼성 장군에게 올려다본 게 아니에요. 미국이 한국을 올려다본 겁니다. 물론 로구드 본인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겠지만 저는 분명히 봤어요. 지하 50m의 거대한 방폭문이 열리는 순간 미국 사성 장군의 굳건했던 오만함의 첫 번째 금이 아로 새겨졌다는 거요. 서해안 해상 사격 훈련장까지는 헬기로 1시간이었습니다. 착륙하는 순간부터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아니, 최악이었습니다. 한 치 앞이 안 보였거든요. 짙은 해무가 훈련장 전체를 삼키고 있었어요. 헬기 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시속 30km는 좋게 되는 강풍이었죠. 코트 자락이 미친 듯이 펄럭였어요. 백승일 중장이 저를 훈련장 통제동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통제동 앞 개활지에 천궁2 발사대, 4기와 LSAM 발사대 2기가 전개되어 있었어요. 짙은 안개 사이로 발사관의 윤곽만 흐릿하게 보였죠. 한국군 운용 요원들이 각 포대 앞에 배치되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오늘 사격 일정은 오후 2시 한국군 표적기를 사용한 표준 요격 시험이었습니다. 백승일 중장이 브리핑 자료를 펼치며 말했어요. 기상 조건이 예상보다 나빠졌지만 시험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로구드가 통제동 창문 너머로 해무에 잠긴 바다를 내다봤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로구드가 뭔가를 꾸미고 있었거든요. 취소야. 로구드가 돌아서며 선언했습니다. 한국군 표적기 비행은 전부 취소해. 백승일 중장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태산은 흔들리지 않았죠. 대신 우리가 가져온 걸로 하지. 로구드가 보좌관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좌관이 서류 가방에서 꺼낸 건 미군 표적기 운용 명세서였습니다. 저는 문서 상단의 명칭을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회피 기동형 스텔스 표적기. 미 공군이 자체 방공 시험에 쓰는 최첨단 표적기였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극소화한 스텔스 설계에 피격 직전 회피 기동까지 프로그래밍된 물건이었죠. 이란 탄도미사일보다 잡기 어려운 표적이에요. 미제 패트리어트로도 요격 성공률이 70%를 간신히 넘기는 악마 같은 녀석이었습니다. 이 해무에, 이 강풍에 스텔스 표적기라고 저는 로구드를 쳐다봤어요. 이건 시험이 아니라 함정 아닙니까? 로구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켈러엔, 이란이 맑은 날 미사일을 쏘겠다고 예고해 주던가. 실전은 이런 거야. 이 조건에서 못 잡으면 중동에서도 못 잡아. 그럼 의미 없잖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실전 환경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 거부할 근거가 없었거든요. 로구드는 정확하게 그걸 노린 겁니다. 한국이 거부하면 실전 능력에 자신이 없다고 몰아붙일 테고 수락하면 최악의 조건에서 실패하는 장면을 공보팀 카메라에 담을 테니까요. 어느 쪽이든 한국이 지는 판이었습니다. 서동환 국장이 움직였어요.
로고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품 안에서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조건 변경 동의서였어요. 이미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서 국장이 미리 준비해 온 겁니다. 로고드가 이런 수를 쓸 거라는 걸 예측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서 국장이 백승일 중장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시선 교환이었어요. 백 중장이 턱으로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서 국장이 펜을 꺼내더니 동의서 하단의 즉석에서 서명을 했어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로고드 앞으로 밀었습니다. 물론이죠. 스텔스 표적기, 해무, 강풍. 전부 좋습니다. 서동환 국장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단 한 톨도 없었어요. 안경 너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다만 조건을 변경하신 만큼 결과도 조건 변경 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신다는데 서명해 주셔야겠습니다. 로고드의 눈이 깜빡였어요. 예상한 반응이 아니었던 겁니다. 한국 측이 당연히 난색을 표하거나 최소한 협의 시간을 달라고 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서류에 사인을 갈겨버렸으니까요. 로고드가 동의서를 집어들고 내용을 훑었습니다. 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로고드가 펜을 받아 서명했습니다.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서명한 셈이었죠. 서 국장의 입꼬리가 머리카락 한 올만큼 올라갔어요. 저만 봤습니다. 30분 뒤 하늘에서 미군 수송기가 투하한 스텔스 표적기가 서해안 상공 50km 밖에서 엔진을 점화했습니다. 통제동 내부의 대형 스크린에 표적기의 궤도가 찍혔어요. 이란 탄도미사일과 완벽히 동일한 변칙 강화 궤도. 고도 2만 미터에서 급강하하며 중간에 2번의 회피 기동을 넣는 패턴이었습니다. 미군 통제관이 궤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며 발사 시퀀스를 확인했어요. 로고드가 팔짱을 끼고 스크린을 노려봤습니다. 핸드릭스는 별도의 텔레메트리 수신기를 펼치고 표적기의 레이더, 반사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이 해무, 이 강풍, 그리고 스텔스 코팅까지. 한국 레이더가 표적을 포착하지 못하면 발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로고드는 거기에 걸었어요. 잡히지도 않을 거라고. 표적기 강화 개시. 미군 통제관의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스크린 위의 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고도 2만 미터에서 급강하. 해무와 강풍이 레이더파를 산란시키는 최악의 환경이었죠. 통제동 안의 모든 시선이 한국군 레이더 콘솔로 쏠렸습니다. 한국군 레이더 운용관의 손가락이 콘솔 위를 훑었어요. 1초. 스크린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2초. 로고드의 입꼬리가 올라가려는 게 느껴졌어요. 3초. 삑. 콘솔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한국의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짙은 해무와 레이더. 교란 물질을 전부 뚫고 미군 스텔스 표적기를 로곤한 겁니다. 화면에 붉은 사각형이 표적을 감싸 안았어요. 로고드의 입꼬리가 굳었습니다. 로곤 완료. 사격 준비. 한국군 운용관의 목소리가 통제동에 울렸습니다. 권기택 소장이 발사 패널 앞에 섰어요. 뚜껑을 열고 발사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백승일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발사. 통제동 밖에서 굉음이 터졌습니다. 천궁2 요격탄이 발사관을 뚫고 하늘로 치솟았어요. 짙은 해물을 찢으며 솟구치는 화염 기둥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통제동 바닥이 진동했어요. 커피잔이 책상 위에서 덜컹거렸죠. 스크린의 요격탄 궤적이 표적을 향해 빨려 들어갔습니다. 40km 밖에서 변칙 강화 중이던 스텔스 표적기가 프로그래밍된 회피 기동을 시작했어요. 급격한 방향 전환이었죠. 천궁2가 따라갔습니다. 능동적으로 궤도를 수정하며 표적의 회피 기동을 그대로 물어뜯었어요. 스크린 위에 두 점이 겹쳤습니다. 쾅! 상공에서 둔탁한 폭발음이 울려왔어요. 해무 너머로 주황빛 섬광이 번졌습니다. 미군 스텔스 표적기가 천궁2의 직격에 의해 산산조각 났어요. 파편이 서해 바다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통제동이 순간 정지한 것 같았어요. 한국군 요원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죠. 정막을 깬 건 핸드릭스의 목소리였습니다. 텔레메트리 확인 완료. 핸드릭스가 수신기 화면을 로고드에게 돌려보였어요. 감정이 실리지 않은 데이터만 읽는 목소리였습니다. 표적 포착에서 요격까지 총 반응 시간. 미제 패트리어트 대비 1.5배 빠릅니다. 해무와 전자전 환경을 포함한 조건에서 이 수치는 현존하는 어떤 방공 체계보다 우월합니다. 로고드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초쯤 지났을까요? 로고드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로구드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 발 맞췄다고 끝인 줄 알아? 이라는 한 발씩 쏘지 않아. 수십 발을 동시에 쏟아붓는다고. 벌떼 공격이야. 다중 표적 동시 요격을 해봐. 그때도 이 숫자가 나오면 인정하지. 권기택 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무가 더 짙어지고 있었어요. 강풍도 여전했죠. 권 소장이 천천히 로구드를 돌아봤어요. 30년간 미사일을 만든 사람의 눈에 두려움 같은 건 없었습니다. 얼마든지요. 백승일 중장이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전 포대를 향해 한마디를 내렸어요. 다중 요격 교전 모두 준비. 저는 창밖의 해무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늘 위로 곧 수십 발의 불꽃이 피어오를 겁니다. 로구드가 스스로 요구한 시험이었죠. 자기가 판 무덤의 깊이를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로구드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펜타곤 통제실과의 보안 회선이 연결됐습니다. 로구드가 직접 마이크를 잡았어요. 중동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델타. 모의 표적기 전량 투입. 사방에서 동시 강화시켜라. 목소리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 발 요격이 운이었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집념이었죠. 5분 뒤 통제동 스크린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서해안 상공 사방에서 모의 표적기들의 신호가 하나둘 전멸하기 시작했어요. 수십 개의 점이 스크린을 채워갔습니다. 고도도, 방향도, 강화 각도도 전부 달랐어요. 일부는 초저고도로 해면을 스치듯 진입했고, 일부는 고고도에서 수직 강화를 시작했죠. 이란 혁명수비대의 벌떼 타격 시나리오를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최악의 해무에, 최악의 강풍에, 최악의 다중 표적까지. 이보다 가혹한 시험 조건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백승일 중장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온했어요. 전장에서 수없이 명령을 내려본 사람 특유의 고요함이었죠. 전 포대 최고 난이도, 다중 요격 교전 모드 돌입. LSAM 제1포대 고고도 표적 우선 할당. 천궁2 제2포대부터 제4포대까지 중저고도 구간 분담. 레이더 통합 네트워크 가동. 사격 통제. 자동 교전 시퀀스로 전환하라. 한국군 운용관들의 손이 콘솔 위를 물 흐르듯 움직였습니다.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수십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며 각 포대에 자동으로 할당했어요. 스크린 위의 붉은 사각형이 표적 하나하나를 감싸 안았습니다. 전부였어요. 단 하나도 놓치지 않았죠. 전 포대 로군 완료. 사격 준비. 발사. 통제동 바깥이 지옥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LSAM이 먼저 하늘을 찢었어요. 굵은 화염 기둥이 해물을 뚫고 솟구치더니 고고도 표적들을 향해 빨려 들어갔습니다. 바로 뒤이어 천궁2 포대가 연달아 불을 뿜었어요. 내 기의 발사대에서 요격탄이 쉴 새 없이 솟아올랐습니다. 통제동 유리창이 진동했어요. 커피잔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첫 번째 명중. 고고도 표적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2초 뒤 두 번째, 3초 뒤 세 번째, 네 번째가 동시에 터졌어요. 상공에서 연쇄 폭발음이 울려왔습니다. 해무 너머로 주황빛 섬광이 연달아 번졌죠. 5, 6, 7. 스크린 위의 점들이 하나씩 소멸했습니다. 초저고도로 진입한 표적까지 천궁2가 궤도를 꺾어가며 물어뜯었어요. 10, 11, 12. 하늘 전체가 불꽃으로 뒤덮였습니다. 마지막 표적이 사라졌습니다. 스크린이 깨끗해졌어요. 수십 개의 점이 전부 소멸한 겁니다.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었어요. 전탄 명중. 통제동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한국군 운용관 하나가 조용히 콘솔에서 손을 뗐어요. 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할 일을 끝낸 사람의 손이었죠. 저는 로고드를 봤습니다. 사성 장군이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겁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짚고 있었는데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스크린을 올려다보는 눈에 아까까지 있던 도끼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은 건 공허함이었어요. 30년 넘게 믿어온 미제 신화가 서해안 해무 속에서 산산조각 난 순간이었죠. 권기택 소장이 로구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화면에 실시간 공장 생산 로그가 떠 있었습니다. 지하 50m 기지에 무인 자동화 라인이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죠. 일일 생산량입니다. 권 소장이 태블릿을 로구드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로키드 마틴의 10배, 불량률 0.01% 미만. 나토 기준 상한선의 100분의 1이에요. 로구드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숫자를 읽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핸드릭스가 일어섰습니다. 텔레메트리 수신기, 위성 대조 데이터, 레이더 로그, 생산 기록, 전부를 1시간 넘게 크로스 체크한 결과였어요. CIA 분석관이 로구드 앞에 섰습니다. 로구드가 고개를 들었죠. 로구드 대장님. 핸드릭스의 목소리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레이더 포착 데이터, 텔레메트리 궤적, 위성 대조 일련 번호, 생산 로그 전수, 전부 교차 검증했습니다. 조작 흔적은 없습니다. 불량률 0.01%도 실제 수치입니다. 다중 요격 성공률 100%도 실제 결과입니다. 미제 시스템과의 비교해서 대응 속도 1.5배 우위, 이것도 팩트입니다. 핸드릭스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현존하는 모든 방공 체계 중 최상위입니다. 로구드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반박할 데이터가 없는 거였어요. 자기가 끌고 온 사냥개가 자기 등에 이빨을 박은 셈이었죠. 그때 통제동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기름때가 깊게 밴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배창수 반장. 35년 경력의 미사일 조립 직장이었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손톱 밑에 검은 기름 자국이 지워지지 않는 손이었어요. 권기택 소장이 부른 겁니다. 한쪽 손에 공구 가방을, 다른 손에 금속 부품 2개를 들고 있었죠. 배 반장이 로구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성 장군의 계급장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작업대를 하나 끌어와 부품 2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왼쪽은 로키드 마틴 로고가 찍힌 미제 추진체 핵심 부품, 오른쪽은 아무 표식 없는 국산 자체 개발 부품이었어요. 이쪽이 미제, 이쪽이 우리 겁니다. 배 반장이 드라이버를 들더니 미제 부품의 외장 케이싱을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손놀림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35년이 만든 손이었죠. 케이싱이 열리자 내부 구조가 드러났어요. 여기 보십시오. 배 반장이 손가락으로 미제 부품의 접합 부위를 가리켰습니다. 기계 프레스로 찍어낸 자리예요. 마감을 보십시오. 미세버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 모서리. 진동이 누적되면 이 지점에서 마모가 시작돼요. 오발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로구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눈이 부품 위에 고정됐습니다. 배 반장이 이번에는 국산 부품의 케이싱을 열었어요. 내부 구조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우리 부품입니다. 배 반장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접합부를 보십시오. 기계가 찍고 사람이 한 번 더 잡습니다. 이 마감, 이 곡률, 전부 손으로 최종 검수한 겁니다. 마모점이 없어요. 진동 1000만 회 시험을 통과한 부품만 라인에 올립니다. 배 반장이 두 부품을 나란히 세워 로구드의 눈앞으로 밀었습니다. 마감의 차이가 육안으로 보였어요. 미제 부품의 접합부에는 분명히 미세한 거칠음이 있었고 국산 부품은 거울처럼 매끄러웠습니다. 미제는 기계가 찍어냅니다. 우리는 거기다 핏방울을 더 얹어요. 배 반장이 드라이버를 작업대에 내려놓으며 로구드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발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없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발도 허투루 조립한 적 없어요. 통제동이 조용해졌습니다. 로구드가 작업대 위에 두 부품을 번갈아 내려다봤어요. 미제 부품의 마모 흔적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반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데이터가 아니라 실물이 증명한 겁니다. 눈앞에서,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거리에서 로구드의 고개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사성 장군이 고개를 숙이는 장면을 제가 직접 본 건요. 저는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로구드의 정면에 섰어요. 이 순간을 35년 동안 기다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동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 우리 병사들을 위해 이 한마디는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로구드 대장.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래도 이게 조잡한 하청 국가의 고철 덩어리입니까? 로구드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십 발의 표적이 화염과 함께 산산조각 나는 순간 미국 사성 장군의 얄팍한 자존심도 서해안의 해무 속으로 완전히 흩어져 버렸어요. 통제동 창밖으로 해무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는 표적기 파편의 잔해만 둥둥 떠 있었죠. 한국 기술자들이 만든 요격탄이 남긴 흔적이었어요. 배창수 반장이 작업대 위에 부품을 조용히 공구, 가방에 넣으며 통제동을 나갔습니다. 뒷모습에 어깨 한번 으쓱하는 법이 없었어요. 35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통제동 안에 침묵이 내려앉은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1분이었는지 5분이었는지 감각이 없었습니다.
로구드가 의자에 주저앉은 채 작업대 위에 빈자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배창수 반장이 부품을 챙겨 나간 뒤에도 미제 부품의 마모 흔적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모양이었죠. 그때 로구드의 코트 안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위성 전화기였어요. 로구드가 기계적으로 전화기를 꺼내 화면을 봤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로구드의 턱 근육이 실룩거렸어요. 스탠턴이었습니다. 로구드가 전화를 받았어요. 통제동이 조용했기 때문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스탠턴의 목소리였죠. 높고 다급하고 위협적이었어요. 로구드, 뭐 하고 있는 거야? 공보팀이 아직 아무것도 안 보내왔어. 한국 무기가 실패하는 장면을 지금 당장 잡아서 워싱턴으로 전송해. 내일 아침 국방위 소위원회에 올릴 패트리어트 예산안이 걸려 있다고. 로구드의 손이 전화기를 쥔 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의 의미를 읽었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수치였죠. 30년 넘게 펜타곤의 꼭대기에서 방산 로비스트들과 손잡고 미제 신화를 지켜온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자기가 뭘 지켜왔는지 깨달은 겁니다. 텅 빈 미국의 무기고 납기 2년짜리 빈 약속, 그리고 그 빈 약속 위에 쌓아올린 수백억 원의 리베이트. 반대편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오발 없다고 일갈한 한국 기술자의 기름 묻은 손이 있었어요. 스탠턴의 목소리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결함을 만들어서라도 잡아내. 뭐든 상관없어. 레이더 주파수 교란 의혹이든 소프트웨어 조작 의혹이든 하나만 걸면 돼. 지금 패트리어트 추가 예산 3조 원이 이 시험 결과에 달려있단 말이야. 저는 로구드의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를 악물고 있었는데 그게 스탠턴의 말에 동조하는 이 악물기가 아니었습니다. 참고 있는 거였어요. 뭔가를 삼키고 있었죠. 알겠나? 로구드, 결함을 조작해 내란 말이야. 자네 저녁 후 자리가 어디 달려있는지 잊은 건 아니겠지. 로구드가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 통화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숫자를 3초쯤 바라봤을까요? 로구드의 엄지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수신 차단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통화가 끊긴 게 아니라 발신자 자체를 차단한 겁니다. 통제동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로구드가 전화기를 코트 안주머니에 도로 넣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공허함이 걷히고 그 자리에 묵직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졌다. 로구드가 중얼거렸어요. 통제동 안의 모든 시선이 로구드에게 쏠렸습니다. 핸드릭스가 손에 들고 있던 텔레메트리 수신기를 내려놓았어요. 백승일 중장이 미동 없이 로구드를 바라봤죠. 서동환 국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로구드가 떨리는 손으로 코트 반대편 안주머니를 뒤졌어요. 꺼낸 건 보안 위성 통신기였습니다. 미군 최고 지휘관급만 소지하는 백악관 군사실 직통 핫라인이었죠. 로구드가 통신기의 보안 봉인을 뜯고 전원을 켰습니다. 녹색 표시등이 깜빡이며 위성 연결이 시작됐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로구드에게 물었습니다. 로구드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이틀 전 펜타곤 벙커에서 제 제안서를 찢어 던진 바로 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오만함이 사라진 자리에 절박함이 차 있었죠. 대통령한테 연결한다. 로구드가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심장이 뛰었어요. 사성 장군이 현장에서 직접 백악관 핫라인을 여는 건 전시 상황에 준하는 긴급 조치였습니다. 로구드가 그걸 하고 있었어요. 한국을 짓밟겠다며 이 땅을 밟은 바로 그 사람이요. 통신기에서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3초 뒤 백악관 군사실 당직 장교의 음성이 스피커로 새어나왔어요. 로구드가 본인 인증 코드를 읊은 뒤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대통령 각하에게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긴급입니다. 1분이 지났어요. 통제동 안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승일 중장도, 서동환 국장도, 핸드릭스도 전부 제자리에 서서 로구드의 통신기를 바라보고 있었죠. 로구드, 통신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거칠고 직설적인 톤이었어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야? 결과를 말해. 로구드가 숨을 한 번 들이쉬었습니다. 사성 장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30년 넘게 미제만이 답이라고 외쳐온 사람이 지금 그 반대의 말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대통령 각하, 방금 한국산 방공 체계의 현장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로구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중 표적 동시 요격.
성공률 100%. 미제 패트리어트 대비 1.5배 빠른 대응 속도. CIA 분석관이 전 데이터를 교차 검증했고 조작 흔적은 없습니다. 생산 라인 가동률과 실물 재고 전부 확인했습니다. 로고드가 말을 끊고 침을 삼켰어요. 다음 문장이 이 사람의 30년을 부정하는 한마디가 될 거라는 걸 저도 로고드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중동의 우리 병사들을 살리려면 당장 이 한국산 무기를 사야 합니다. 통신기 넘어가 2초간 조용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2초인지 놀란 2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대통령의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영상 있어? 로고드가 핸드릭스를 봤습니다. 핸드릭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텔레메트리 수신기와 통제동 녹화 영상을 보안 채널로 즉시 전송했어요. 다중 요격의 전 과정, 스크린 위에서 수십 개의 표적이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하는 장면, 핸드릭스의 검증 데이터까지 전부요. 30초가 흘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상을 확인하고 있는 거였죠. 통제동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됐어.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돌아왔습니다. 펜타곤 조달 규정 따위 신경 쓰지 마. 한국산 방공망 무제한 긴급 수송 명령서에 지금 내가 서명한다. 전자 서명 보낸다. 받아. 통신기에서 전자 서명 수신 알림이 울렸습니다. 로고드가 화면을 확인했어요. 미합 중국 대통령의 직인이 찍힌 긴급 수송 명령서가 떠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복잡한 도입 절차, 의회 보고, 예산 심의를 전부 우회하는 최고 사령관의 직권 명령이었어요. 종이 위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모든 게 결정된 겁니다. 서동환 국장이 움직였어요. 품 안에서 또 하나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미 긴급 방산 협력 계약서. 미리 세팅해 둔 거였어요. 저는 서 국장의 그 준비성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조건 변경 동의서도 그랬고 이 계약서도 그랬어요. 서동환이라는 사람은 모든 시나리오를 서류철 안에 넣어두고 다니는 사람이었죠. 로고드 대장님, 대통령 명령에 따른 긴급 계약서입니다. 서 국장이 로고드 앞에 서류를 펼치며 펜을 내밀었어요. 현장 서명이 필요합니다. 로고드가 펜을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 한 번에 서명을 그었어요. 거침이 없었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필체였죠. 서명이 끝나자 저는 계약서를 집어 들었습니다. 잉크가 아직 젖어 있었어요. 35년 군 생활 중 이렇게 무거운 종이를 든 적이 없었습니다. 이 한 장이 중동에서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는 수만 명의 목숨을 구할 열쇠였거든요. 저는 통제동의 보안 통신 장비로 오산 공군기지 작전사령부에 연결했습니다. 오산타워, 켈러엔 중장이다. 대통령 직권 긴급 수송 명령 수신 확인하라. C-17 가용 전량, 천궁2 포대 탑재 준비 즉시 개시. 목적지 중동 전선. 반복한다. 즉시 개시. 수화기 너머에서 오산 기지 작전장교의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명령 수신 확인. 수송기 배차 즉시 시작합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무가 걷히고 있었어요. 서해안의 하늘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방금 수십 발의 요격탄이 찢어놓은 바로 그 하늘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무 상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늘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죠. 하지만 이 통제동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로고드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사람이 이틀 전 제 제안서를 찍고 브리핑룸 전원을 뽑고 한국을 하청 국가라 비웃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로고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켈러엔. 목소리가 낮았어요. 처음으로 계급을 빼고 이름만 불렀죠. 자네가 맞았어. 세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세 단어 안에 미국 사성 장군의 30년짜리 신념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한 번 더 내려다봤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그 세 글자가 오늘 이 자리에서 미합 중국의 심장부를 움직였어요. 서명이 끝난 지 정확히 3시간이었습니다. 3시간. 미국 의회에서 예산 심의 하나 통과시키려면 석 달이 걸리고 로키드 마틴이 패트리어트 한 기를 조립하려면 2년이 필요한데 대한민국은 3시간 만에 전쟁의 판을 뒤집었어요. 오산 공군기지 활주로에 서 있었습니다. 귀가 먹먹했어요. C-17 글로브 마스터 수송기 수십 대가 엔진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활주로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떨림이 심장까지 올라왔죠. 수송기 화물칸마다 천궁2 포대가 정밀하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포장도, 조립도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발사대에 장착된 채로 실려 나온 겁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바로 전개 가능한 상태였죠. 한국군 병사들이 마지막 적재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이등병 하나가 화물칸 입구에서 고정 볼트를 점검하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경례를 붙이더군요. 저는 답례했습니다. 별이 없는 가슴으로요. 그 병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기가 고정한 볼트 하나가 중동에서 수만 명의 목숨을 지킨다는 걸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첫 번째 C-17이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동체가 속도를 올리더니 활주로 끝에서 기술을 들었습니다. 천궁2를 품은 채 하늘로 솟구쳤어요. 두 번째가 뒤따랐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수십 대의 수송기가 줄지어 이륙했어요. 오산 기지 상공이 C-17의 편대로 뒤덮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하늘 전체를 흔들었죠. 저는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어요. 수송기 배 밑에 적힌 미 공군 마크가 보였습니다. 미국의 수송기였지만 그 안에 실린 건 대한민국의 방패였어요. 수송기 편대가 서쪽으로 사라진 뒤 저는 보안 통신실에 들어가 워싱턴 펜타곤과 회선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 수송 명령이 하달된 뒤 펜타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소식은 빨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송 명령에 서명한 직후 추가 명령이 하나 더 떨어졌어요. 워싱턴의 방산 로비스트들에 대한 국방부 출입 전면 통제였습니다. 동시에 법무부 산하감찰관실이 방산 게이트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고가 올라와 있었어요. 스탠턴의 이름이 거기 들어 있었습니다. 로고드가 위성 전화기에서 스탠턴을 차단한 순간 스탠턴의 워싱턴 카르텔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한 거였죠. 2시간 뒤 중동에서 첫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카타르 아루데이드 기지의 C-17 선발대가 착륙하자마자 한국군 기술 지원팀이 천궁2 포대를 45분 만에 전개 완료했다는 거였어요. 이라크 아인아라사드 기지와 UAE 알다프라 기지에도 동시에 배치가 시작됐습니다. 새 기지를 잇는 다층 방공망이 실시간으로 구축되고 있었죠.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보고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CIA가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부의 통신을 감청한 겁니다. 통신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혁명수비대 작전참모가 본부에 보고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산 다층 방공망이 미군 기지에 전개되고 있다는 첩보를 확인한 뒤 예정된 미군 기지 대규모 타격 계획의 무기한 백지화를 건의한다는 거였어요. 이란이 떨고 있었습니다. 다중 표적 요격 실패율 0%. 이 숫자가 이란 수뇌부를 얼어붙게 만든 겁니다. 수천 발을 동시에 쏟아부어도 단 한 발도 뚫지 못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미사일이 무력화되면 이란의 유일한 전략적 카드가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공습 위협 자체가 증발하는 거죠. 한국의 방패가 펼쳐지자 이란의 창이 스스로 멈춘 겁니다. 단 한 발도 쏘지 않고요. 보고서를 내려놓았을 때 통신실 문이 열렸습니다. 백승일 중장이었어요. 아직 야전 점퍼 차림이었죠. 켈러엔 중장, 나토 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백 중장이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나토 본부 발신 긴급 통신문이었습니다. 안데르스 토마센 나토 최고연합사령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태블릿의 실시간 중계 링크를 눌렀습니다. 브리셀 나토 본부 기자회견장이 떴어요. 토마센 사령관이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배경 스크린에 한국산 천궁2의 다중 요격 데이터가 걸려 있었어요. 서해안 훈련장에서 불과 몇 시간 전에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어디서 입수한 건지 저도 몰랐어요. 토마센 사령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나토는 유럽 방공망 표준을 즉시 재편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토마센이 한 단어 한 단어를 또박또박 이어갔습니다. 기존 미제 체계를 대한민국의 K-쉴드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합니다. 화면 속 기자회견장이 순간 난리가 났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발하듯 터졌죠. 미제 방공 체계를 버리고 한국산으로 간다는 나토의 선언은 전후 군사 동맹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이 먼저 샀으니까요. 콧대 높은 미국이 먼저 무릎을 꿇고 한국 무기를 사들였다는 사실이 나토를 움직인 겁니다. 연쇄 반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나토 발표 30분 뒤 월스트리트가 반응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러먼. 미 방산 독점 기업들의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곤두박질 쳤어요. 로키드 마틴은 하루 만에 시가총액의 18%가 증발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의 주가가 상한가를 찍고 있었죠.
전 세계 군수시장의 지도가 하루아침에 새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통신실 밖으로 나갔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산 기지 활주로는 텅 비어 있었어요. 수송기 편대가 전부 중동으로 떠난 뒤였죠. 활주로 끝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동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서해안 훈련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현장 정리가 남아 있었거든요.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려 훈련장에 도착하니 해가 거의 져 있었습니다. 발사대는 이미 철수된 뒤였어요. 콘크리트 발사 패드 위에 그을린 자국만 남아 있었죠. 몇 시간 전 이 자리에서 하늘을 찢어놓은 화염의 흔적이었습니다. 백승일 중장이 발사 패드 옆에 서 있었어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섰습니다. 서해의 수평선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해무는 완전히 걷혀 있었죠. 중동 전개 완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카타르, 이라크, UAE 전 기지의 다층 방공망 가동 중입니다. 이란이 타격 계획을 백지화했다는 감청 보고도요. 백승일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랬죠. 말이 적었습니다. 대신 결과로 보여줬어요. 100번의 보고서보다 하늘을 찢는 한 번의 굉음으로 약속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백 중장을 향해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별이 없는 가슴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35년 군인의 예법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묵직하게, 천천히. 한미 동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순간이었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보호받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백 중장이 답례했습니다. 두 사람의 경례가 서해안의 노을 속에서 교차했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 자세 하나에 전부 담겨 있었거든요. 경례를 내린 뒤 저는 워싱턴행 귀한 수송기로 향했습니다. C-17함대가 오산 기지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트랩을 오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한국의 산등성이가 어둠 속에서 윤곽만 남아 있었어요. 저 산 어딘가 지하 50m에서는 이 순간에도 무인 자동화 라인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방패가 쉬지 않고 만들어지고 있는 거였죠. 수송기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이 올라갔어요. 활주로를 달리며 기체가 흔들렸고 이윽고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불빛이 작아졌어요. 저는 빈 가슴을 내려다봤습니다. 별 3개가 없는 자리가 오히려 가벼웠어요. 이상하게도 35년 동안 달고 다닌 그 무게보다 오늘 이 가슴이 더 충만하게 느껴졌습니다. 워싱턴까지 14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굳건한 방패가 움직이자 일촉즉발의 중동 화약고가 숨을 죽이고 전 세계 군수시장의 지도가 새로 그려지고 있었어요. 수송기 엔진 소리가 자장가처럼 울렸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한 비행이었어요. 2026년 3월 1일 밤 11시 워싱턴 펜타곤 제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시가 한 개비가 놓여 있었어요. 이라크전 시절 전우에게 받은 쿠바산이었죠. 특별한 날에만 피우겠다고 12년째 서랍에 넣어둔 물건이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어요. 집무실 벽면의 모니터에 CNN 긴급 속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란 국영TV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망을 공식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2월 28일 오전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으로 사망했다고요. 이란은 전국의 40일 추도 기간을 선포했고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를 향해 가장 혹독하고 피비린내 나는 보복을 천명했습니다. 화면 속 이란 군중이 미국 국기를 불태우며 절규하고 있었어요. 나흘 전이었다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겁니다. 펜타곤 지하 벙커에서 장성 12명이 숨소리도 못 내던 바로 그 공포가 다시 덮쳐왔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펜타곤 전체가요.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비상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죠. 나흘 전과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방금 전 중동 사령부에서 올라온 보고서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카타르, 이라크, UAE 전 기지에 전개된 한국산 다층 방공망 가동 현황 보고서였습니다. 이란이 산발적으로 쏘아 올린 미사일 8발이 이미 천궁2에 의해 전탄 요격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성공률 100%. 요격에 실패한 미사일은 단 한 발도 없었습니다. 시가에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천장을 향해 피어올랐습니다. 입안에 쓴맛과 함께 나무향이 번졌죠. 이 맛을 12년 동안 기다린 겁니다.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CNN 앵커가 다급한 목소리로 이란의 보복 위협을 전하고 있었지만
저한테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중동에 주둔한 수만 명의 미군 청년들 머리 위에 대한민국의 방패가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23살, 24살짜리 병사들이 하늘만 올려다보며 떨고 있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에게 관으로 돌아가는 편지를 쓸 일도 없어졌죠. 시가를 한 모금 더 물었습니다. 나흘 전의 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어요. 펜타곤 지하 벙커에서 로고드가 제 제안서를 찢어던지던 장면, 브리핑룸 전원이 뽑히며 암전되던 순간, 테이블 위에 별 3개를 내던지던 순간, 한국의 지하 50m 기지에서 방폭문이 열리고 수천 기의 요격탄이 도열해 있던 광경, 서해안 해무 속에서 하늘이 찢어지던 굉음, 배창수 반장의 기름 묻은 손가락이 미제 부품의 마모 흔적을 짚어내던 장면, 로고드가 스탠턴의 전화를 차단하고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백악관 한라인을 열던 순간까지 나흘이 아니라 한 달처럼 느껴졌어요.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보좌관이 문을 열었어요. 중장님, 제일 브리핑룸에 전원 집결 완료했습니다. 국방장관님도 도착하셨습니다. 시가를 재떨이에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가슴에는 별 3개가 다시 달려 있었어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국방장관이 직접 반환한 겁니다. 돌려받는 순간에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어요. 나흘 전에 이걸 던질 때도 지금 다시 달 때도 변하지 않는 건 하나였습니다. 이 별보다 무거운 건 중동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 병사들의 목숨이라는 거요. 제일 브리핑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장성 20명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나흘 전과 같은 얼굴들이었죠.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흘 전에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공포에 짓눌려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등받이에서 등을 떼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기대의 자세였습니다. 맨 앞줄에 로고드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나흘 전 이 사람이 제 제안서를 두 쪽으로 찢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로고드가 미세하게 턱을 끄덕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단상에 올라갔어요. 스크린을 켰습니다. 나흘 전 로고드가 전원을 뽑아버린 바로 그 스크린이었죠. 이번에는 아무도 전원 코드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중동 기지 실시간 현황이 떴어요. 카타르, 이라크, UAE 세 기지에 전개된 한국산 다층 방공망의 가동 상태가 녹색 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란이 산발적으로 발사한 미사일 8발의 요격 실황 데이터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전탄 격추. 관통된 미사일은 0발이었습니다. 나흘 전, 이 자리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이름을 꺼냈다가 제안서가 찢어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저는 장성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어요. 솔직하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스크린에 뜬 건 찢어진 종이가 아니라 우리 병사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제가 사흘간 작성한 문서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미합 중국 무기 도입 비준 개정안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무기 도입 비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원산지. 미국에서 만들었느냐, 아니냐.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스크린의 문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기준 때문에 이 연짜리 납기를 기다리며 병사들의 목숨을 도박에 걸어야 했고, 로키드 마틴의 10분의 1 가격에 10배의 생산량을 가진 동맹국의 무기를 문전박대해야 했습니다. 로고드가 고개를 숙였어요. 시선이 자기 무릎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원산지를 기준에서 삭제합니다. 대신 2가지로 대체합니다. 현장 실전 데이터, 그리고 압도적 생산 능력. 저는 한 단어 한 단어를 또박또박 말했어요. 서해안의 해무 속에서 수십 발의 다중 표적을 전탄 격추한 실전 데이터, 지하 50m에서 로키드 마틴의 10배 속도로 돌아가는 무인 자동화 생산 라인. 이게 새로운 기준입니다. 어디서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 병사를 살릴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국방장관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장성들의 시선이 일제히 장관에게로 쏠렸습니다. 국방장관이 저를 봤어요. 나흘 전 이 사람은 로고드의 계급과 스탠턴의 로비에 짓눌려 입을 다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어요. 개정안을 승인합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짧고 명확했죠. 추가로 한미 차세대 무기 체계 공동 설계 및 실시간 데이터 공유 협정서의 최종 서명도 진행하겠습니다. 보좌관이 서류를 가져왔어요. 국방장관이 펜을 집어들고 서명했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닿는 소리가 브리핑룸의 정적 속에서 선명하게 들렸어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동등한 위치에서
차세대 무기를 함께 설계하고 실시간으로 전장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협정이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보호를 해주는 나라가 된 겁니다. 로구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브리핑룸의 모든 시선이 로구드에게로 향했어요. 나흘 전 이 방에 전원을 뽑았던 사성 장군이 무슨 말을 할지 모두가 숨을 죽였죠. 로구드가 두 손을 모아 박수를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무거운 손뼉 소리가 브리핑룸을 채웠어요. 그러자 옆자리 장성이 따라 일어섰습니다. 그 옆에 장성도요. 하나 둘, 의자에서 일어나며 박수가 번졌어요. 10명, 15명, 20명. 브리핑룸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측에 보내는 박수였어요. 지하 50m에서 잠을 줄여가며 미사일을 조립한 기술자들. 하늘이 두 쪽 나도 오발 없다고 일갈한 배창수 반장. 태산처럼 흔들리지 않았던 백승일 중장. 서류 한 장으로 로구드를 제 무덤에 묻어버린 서동환 국장.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미합 중국 수뇌부의 경위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집무실로 돌아왔어요. 시간은 재떨이에서 꺼져 있었습니다. 다시 붙이지 않았어요. 대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내려다 보였어요. 멀리 링컨 기념관의 흰 기둥이 조명에 비치고 있었죠. 모니터에서 CNN 속보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피해 보복 선언, 중동 긴장 최고조. 앵커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급함이 더 이상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요. 대한민국이 만든 방패가 중동의 하늘을 덮고 있었으니까요. 최고 지도자의 죽음이 몰고 온 핏빛 전쟁의 공포조차 대한민국의 기술력 앞에서는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나흘 전 제가 직접 봤거든요. 서해안의 해무 속에서 지하 50m의 방폭문 너머에서 35년 경력 기술자의 기름 묻은 손에서 전부 진짜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여기서 태평양 건너 14,000km 너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잠들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산속 지하 50m에서 무인 자동화 라인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굵은 손마디의 기술자들이 부품 하나의 핏방울을 얻는 나라요. 그 나라가 오늘 미합 중국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경례를 올렸어요. 워싱턴의 밤하늘을 향해서 별 3개가 달린 가슴이 아니라 35년 군인의 심장으로 올린 경례였습니다. 받을 사람은 여기에 없었어요. 태평양 건너 대한민국의 기술자들, 병사들,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 모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였죠. 묵직하게, 천천히, 손이 이마에 닿은 채 오래 머물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 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